LG화학 같은 경우가 올해 20% 이상 빠졌을 거 딱 60만 원에서부터거든요. 6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고 20만 원 잡고 30%네. 죄송합니다. 30%. 아니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48만 8천 원 깜짝 놀랐네. 60만 원에서 48만 8천 원 기준 잡으면 올해 이제 하락률이 18.6%예요. 18.6%.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세 종목만 갖고 있었다 올해. 그러면 이제 현대차하고 LG화학의 손익이 똔똔이 되고 하이닉스의 55%의 수익 3으로 나눠주면 60%로 잡고 대략 지금 계좌 수익은 20% 대략 20% 계좌 수익이 2차 전지 빼고 뭐 변동성 종목 다 빼고 세 종목만 그냥 가지고 계셨어도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시장 아니란 말이에요. 지수 자체도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 공포감이 앞서지만은 결론은 시장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수 자체도. 코스닥은 더 올라왔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별도로 녹화를 잡아드릴 건데 지금 사실 두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이 2차 전지 전체 설명을 드릴 때 LG화학도 2020년 이후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막말로 뭐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일단 넘겨놓은 부분하고 그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론은 지금 현재 양극재 부분에 대한 매출이 어찌됐건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LG화학도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2020년도에 1년 동안 올라온 게 357%예요. SDI가 354, SK이노베이션이 494. 우리는 LG화학에서 저 수익을 다 잡아냈죠. 근데 2차 전지 매매를 안 하고 극대형주 매매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2차 전지가 올해에만 폭등이 나온 걸로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 에코프로 형제만 미친 듯이 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2020년 당시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누적적인 수익 범위는 더 크죠. 뭐 2020년부터 따지면 그들의 변동률이 더 높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그 변동률을 따졌을 땐 어찌됐든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에 상대적으로 좀 오늘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만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방어력을 줄지 좀 더 봐야 되는데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LG화학의 실적 전망치가 2차 전지 쪽의 기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잘라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극재 쪽에서 또 대박이 나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실적 부분이 그나마도 얘는 정상적이에요. 기초 소재 화학 분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에 뭐 아까 보여드린 그 2차 전지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 오히려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히 커요.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LG화학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실상 그들이 얘기하는 옹호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50% 지주사는요 할인율이 50%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당하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30% 정도도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회사들 다 합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분 설정을 하면은 지금 주가 말이 안 되지. 주가가 LG화학도 많이 이제 뭐 미끄러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중요하죠. 정책적인 부분의 종목군들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놨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당시 기준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의 가치 산정 부분, 그때 당시에 롯데케미칼이 일단은 3.87배였단 말이에요, PER이. 그러니까 석유화학 화학 업종의 PER이 굉장히 낮아요. 4배에서 6배 정도뿐이 안 움직입니다. 뭐 엄청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업종 평균 저기는 이제 뭐 화장품도 들어가고 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이 최소 범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조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높게 잡을 때가 지금 그 당시 기준에 114조 했을 때 81.84%에 50%면은 47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주가에 다 반영돼야 된다. 그거는 여기다 넣은 거고 70% 고점 대비 조정했을 때 50%를 잡은 거예요. 조금 전에는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30%를 잡은 거고. 근데 이미 벌써 2022년 10월에도 이런 걸 방송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응? 남들은 그냥 현재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데 윤정도는 고점 대비 70% 밀려 내려와 있을 때에 70% 밀려 내려와 있으면 시가총액이 40조란 말이에요. 40조. 40조의 기준에 81.84%에 50%면은 16조 원뿐이 가치가 안 나와요. 응? 유동성을 당장 다 패대기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업종 기준 화학 업종 기준에 11조,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에 16조, 그러면 27조죠. 최악의 경우에 시가총액이 27조. 근데 최대 폭의 기준 78조까지 나온다. 그게 105만 원 찍은 이후의 산정 범위란 말이에요. 105만 원 찍은. 그러면 결국은 주당 가격이 40만 원에서 1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지금 기준은 그렇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40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어찌됐건 100조 이상 아닌가요? 방금 우리가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 107조죠. 윤정두가 계산해서 설정한 거는 조금 전에 47조 기준 잡았나요? 어찌됐건 그렇게 했을 때 기준도 최저 바닥의 기준이 얼마? 40만 원의 기준. 그러니까 저 내용은 LG화학 나중에 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뭐 나머지 부분 할 게 많겠지만 오늘 기준에서는 종목별로 딱딱 잘라버리세요. LG화학도 잘라도 돼요. 잘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지 말고 조금 전에 현대차 올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결론적으로 오늘이 이게 이 방어력이 지속이 될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딜에 대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최소 시장이 2,600 이상은 넘어가야 블록딜 언급이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나왔었죠. 그 기준에서의 흐름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시장만 조금만 받쳐줘도 2차 전지 기준에 우리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했죠. 2차 전지 다 매도, 전량 매도. 근데 얘만은 개별 종목 기준에서 들여다봅니다. 마찬가지. LG화학을 솔직히 누가 2차 전지로 인식을 해서 대처했어요? 올해 기준에.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을 올해 기준에 2차 전지의 랠리의 기준의 종목으로 설정한 적은 없죠. 없어요. 변동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갖고 오면서 가장 힘든 종목이 대형주, 주력주 기준의 LG화학인데 이제부터는 좀 하방이 잡혀주고 이틀 만에 20% 가까이도 올라왔어요. 이틀 만에 4월 11일, 11일 날. 그래서 그러한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와줄 수 있기를. 그리고 7월 달에 주력주더라도 좀 정리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뭐 4월 달도 그렇고 주력이라서 너무 제가 쉽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 이상이네요. 20% 미만이 아니라 20% 이상이 25% 정도 이러한 흐름이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당장 기대하겠다라는 흐름보다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타 2차 전지하고는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차분한 마음에서 차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